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막 중 사리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리연구의 목적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연구의 목적은 연구력을 얻는 겁니다. 결국 사리연구의 결과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보면은 사리연구의 결과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정의됐습니다. 이게 사리연구의 목적이 현실화된 거죠. 이게 바로 사리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력은 이론상의 진리를 연구의 프레임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품의 발현입니다. 이론상의 드러남입니다. 연구력은 사리간의 이론상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은 12이해 속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드러내며 이러한 대소유무의 이치를 12이해의 일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리연구는 오래오래 계속하는 공부입니다. 오래오래는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왜 오래오래 해야 되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잘했다고 어저께까지 잘했어요. 오늘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잘한 것은 오늘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러므로 본래 밝은 이론상의 지혜를 밝혀서 그 자리를 드러내서 사리간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12의 일을 운전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을 갖추자는 겁니다. 지혜의 힘은요, 지혜의 힘은 단순한 경험지만이 아닙니다. 경험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지에 근원하는 지혜입니다. 이 근본지가 이론상짜리입니다. 지혜의 힘은 근본지에 바탕한 경험지까지입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론상의 진리장으로도 한번 풀어보면 공정영지의 광명,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공정영지의 이론상 광명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가운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의 지혜는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가운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12이해는 다양한 경험과 함께합니다. 인연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12이해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그 사람한테 적용할 때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하고 그것이 같은 내용에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의 이해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용되는 그러한 또 경험이 또 요청되기도 합니다. 지혜의 힘은 단순한 경험지에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경험지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경험지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지가 필요하지만 그 경험지가 바로 지혜의 힘이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지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12이해의 일의 대소유무 이치, 바로 이게 이론상의 진리죠. 대소유무 이치가 적용될 때 바로 지혜의 힘을 갖춘 연구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천만사리가 나오죠. 천만사리. 천가지 만가지. 이건 뭐 사실은 이게 천개 만개가 아니라 온갖
온갖 사리 이렇게 말해야겠죠. 천만사리는 사리 연구의 목적 중에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와 뜻이 상통하는 말입니다. 천만살이나 이치의 종류가 수가 없고 일의 종류가 한이 없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도 경계를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며 12의 일도 경계를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천만 가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의 일과 대소유무의 이치가 사실은 한 자리이면서도 천만 사리로 또 다양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결국 우리가 다 빛이라고 하지만 빛은 다 똑같은 빛이지만 이게 또 이렇게 퍼지면 다양한 그 상황으로 이렇게 빛나듯이 우리가 그런 비유로서 이걸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사리 연구 공부를 정성스럽게 하면 온갖 상황에 적합한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힘 이코르 지혜력 이코르 연구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력은 사리 연구의 힘입니다. 이런 쌍의 진리를 연구력으로 드러내는 성품의 작용입니다. 연구력은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에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연구력은 사리 연구력입니다. 우리가 연구력 할 때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사리를 연구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것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대자리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업보의 차비를 생겨나는 소자리와 은생어의 해생에 어운되는 선악업보의 변화작용이 확연한 유무자리에 근거하여 이런 대소유무의 자리에 근거하여서 12예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하지 않는 12이해의 분석과 판단은 연구력의 본령이 아닙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분석하고 판단하는 12이해가 바로 연구력인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가 진리요 사실입니다. 한 생각 이전에 분별할 것이 없는 자리가 진리의 실상이고요. 또한 그 한 생각 이전 자리에서 역력히 드러나는 변화의 현상과 작용이 실제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12예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개교 동기에서 주장하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것이죠. 대소유무의 실제에 따라서 이러한 실제에 맞게 12예를 운전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10장에서 연구령을 도통과 법통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부가 최상 부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에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아다가 인간의 시비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연구력은 이 영통, 도통, 법통으로 보면 연구력은 도통과 법통에 직결해 있습니다. 영통과 법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정정, 법의 등급의 연관해서 보면 도통은 법가항마유의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에 해당한다면 법통은 출가유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예를 건설하며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통과 법통은 대소유무와 12예에 능통하는 것이지만 도통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법통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한 12예의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통만 가지고는 법통을 논할 수 없죠. 자, 대강열애위도 이 도통과 법통으로서 대강열애는 도통, 법통을 다 원흉하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는
연구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강 여려면 해도 그냥 도통 법통을 원효하게 막 사용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법통을 완벽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하면 이 결과가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가 사리 연구 결과,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하는 지혜의 힘이 생겨 곧 연구력을 얻을 것이요. 이처럼 이 연구력이 도통, 법통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